보통 자연계,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치르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알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높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국어 20%, 수학 30% 이 정도로 한 1.5% 정도의 1.5배 정도의 어떤 반영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수학이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대학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어 1등급 컷 정도의 점수를 받고 수학 3등급 컷 정도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고, 반대로 국어는 3등급 컷 정도의 점수인데 수학 가형은 1등급 컷 정도의 점수를 받은 친구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학생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 국어 20%, 수학 30%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국어의 어떤 표준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국어는 131점 1등급 컷 같은 경우에 131점, 수학은 127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그 산출 점수를 합해 봤을 때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인 학생이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인 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더 높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연계 학생이지만 수학을 좀 못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국어 성적이 조금 우수하다,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수학 성적은 낮지만 내가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국어 4등급, 수학 2등급 이런 식의 구간이었을 때는 수학을 2등급 받은 학생의 점수가 조금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어를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경우에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조금 낮은 수학 성적을 커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점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을 비교했을 때 수학 4등급 컷 정도의, 수학 가형의 4등급 컷 정도의 점수를 받은 학생과 수학 나형의 2등급 컷 정도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4등급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형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수학 3등급 컷과 가형의 3등급 컷과 나형의 2등급 컷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에는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준 경우에 나형보다 점수대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약 3.8점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되죠. 다만 수학 나형을 치른 학생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수학 가에서 나로 돌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에 조금은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를 가지는 학생들이 더 많았겠죠. 따라서 국어 성적이 더 좋은 케이스들이 자연계, 수학 가형을 치른 학생들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학 4등급과 비교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수학 가형의 3등급과 비교했을 때도 내 점수가 부족해지지 않게 된다 라는 점입니다. 내가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학 나형을 치른, 그리고 사탐을 치른 학생들의 모수에 비해서 어떤 과탐을 치러서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그 학생들 수가 훨씬 더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정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계의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이 훨씬 더 자연계에 비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정도의 모집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인문계 모집 단위보다 자연계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수학 나형을 치른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수학 나형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다, 뒷받침이 되는 것 같다, 2등급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점수로 어떤 내가 수도권 대학의 자연계 모집 단위를 지원해 보는 것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추종값이긴 하지만 1등급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대에서 20% 정도에서 15% 정도로 5% 정도 하락하고, 3등급도 마찬가지로 5% 정도 하락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어떤 등급별 누적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5.41%라는 인원은 올해 수능 응시, 영어를 응시한 인원을 따졌을 때 약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약 5만 5천 명 정도가 되죠. 근데 이 3만 명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3만 명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냐? 수시 정시를 다 합쳤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의치한
이런 대학들의 모집 정원을 다 합쳤을 때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인원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그 대학들 외에도 조금 더 선호도가 낮은 중경외시나 건동홍, 라인 정도의 대학에도 1등급을,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대다수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경외시나 건동홍 같은 경우에 2등급인 학생들이 전년에 비해서 더 많이 보일 개연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영어가 1등급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이화여대나 외국어,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낮아 보이는 국어나 수학 성적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올해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전년에 비해서 확 줄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내가 다른 영역의 성적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큰 학교, 이런 곳을 한번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끝나고 실채점 결과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시 전략을 짜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